네, 그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저희 종로랑 도시기록을 애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딱딱하게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좀 활발하고 또 발랄하게 소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리에 함께 계신 참석자분들 소개드리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셔도 되고요. 손 흔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올 한 해 저희 지역문화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종로문화재단 김승모 대표이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기획하면서 많이 애써주신 문화기획부 김진환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발 맞춰서 저희 함께 일해주신 김소희 대리, 박지영 주임, 박태윤 주임 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시자 또 지난 2개월 동안 아주 뜨겁게 종로를 누비고 다니셨던 도시기록가 클럽 1기 19분 참석해 주셨고요. 현재 유혜민, 안근철, 이경민 멘토님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각자 기록 활동들 한 분 한 분 발표할 때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발걸음해주신 문화예술 관계기관 전문가분들과 또 도시기록에 관심 있으신 또 시민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 사업들이 다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사업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분들도 와주셨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업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제언해 주시기 위해서 기분 좋은 KX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네. 네, 그리고 아카이브의 송추영 연구원님도 저희 기록 활동 꾸준히 많이 지켜봐 주셨고요. 네,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정수인 하기사님도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 관계사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표로 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지역문화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로문화는 2013년에 창립돼서요. 올해로 운영 11년 차가 된 나름의 중견 문화예술 기관입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셨을 것 같은 이제 윤동주 문화관이나 박노수 미술관처럼 종로의 그 크고 작은 문화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부터 잘 아시듯이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역문화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의 경우는 본격적인 지역문화 사업은 2016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사업 지원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보여주는 그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갈래로는 종로 예술인 아카이브 사업들이 있어서 종로를 배경으로 활동하신 많은 이제 예술가분들을 소개하는 네, 책자나 그리고 종로 예술인 웹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예술인 DB를 구축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종로 예술인들이 거기 직접 등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예술적인 활동에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할 때 그 웹사이트를 보고 좀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종로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예술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선정해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션에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간략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서촌 지도도 만들었고요. 경희궁 문학길이라고 요즘 경희궁이 다시 뜨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선점해서 축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기존에 이렇게 매년 결과물을 책자로 만들어서 게시하고 또 유관기관에 배포해 왔는데요. 올해는 네, 책자를 안 만들고 요 노션에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들이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가보면 또 네트워크가 끊겨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노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노션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부터 23년까지 지난 8년간 지역문화 사업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종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풍부한 예술 인적 자원, 즉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사업 기획의 주체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9년차를 맞아서 우리 종로 지역문화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과 어떠한 차별화를 피할 수 있을지 또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꿀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의 지역 정체성, 로컬리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이러한 고민들을 누구와 하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노력하였고 또 우리 문화 행정가들에게 익숙한 예술과 문화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해서 사회와 도시로까지 확장해서 다뤄보고자 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로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기반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고 또 다행히도 서울시의 지원 이외에도 종로구의 문화정책 방향이나 예산 지원도 2016년의 그 사업 태동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상황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24년 종로 지역문화 사업 6달을 기획하였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종로 지역의 다양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수집해서 독자적인 매력 요소로 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목적의 다양한 아카이브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어르신 함께 그 사업을 기획하는 종로 지역 문화 네트워킹 모임을 통해서 종로 옛 사진 시민 공모전도 진행을 했고요. 어르신 인생 기록 프로젝트로 책자랑 테마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록 프로젝트 오늘 발표를 할 이 프로그램도 주요하게 기획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인생 기록 프로젝트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성과 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가셨던 그 서울 노인복지센터 거기 영화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책자 발간회와 영화 최초 콘텐츠 영상 최초 상영회를 조촐하게 진행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할 도시기록 프로젝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종로와 도시기록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살롱과 클럽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도시기록과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로라는 도시 환경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살롱을 기획했고요. 그리고 주민이 좀 더 주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지원사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갖게끔 또 단기 사업의 마무리인 결과보고서나 책자, 전시 등 결과물의 목적성을 두지 않고 온라인 툴인 노션을 활용해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네, 좀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좀 담아보았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과정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결과자료 페이지로 완성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살롱과 클럽 두 가지 프로그램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종로에서 진행되었던 다른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또는 기록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행 연구가 있는 종로 5, 6가동을 기록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세심한 노력들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종로 도시기록과 클럽 대상 지역으로 종로가 너무 넓고 막연한 점이 있었는데요. 주제로 기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으로 기록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멘토 선생님들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실제로 탐방도 다녀보면서 네, 대상지로 최종 5, 6가동. 왜냐하면 지금 서촌, 북촌이 있는데 조선시대 동촌이라는 지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조금 많이 공동화가 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대상지를 삼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새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면서 이제 항상 걱정이 앞섰는데요. 다행히도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도시기록과 살롱은 여기 세부 행사 현황을 좀 현장 느낌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동네 기록기 또 예술가분들의 3인 산책 도시기록법 이렇게 3가지 테마로 나눠서 총 9분의 게스트들이 사례 발표를 하고 또 오신 그 참여 시민분들과 함께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도시기록과 살롱에서 때로는 웃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할 만큼 현장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고 또 도시화 기록에 대해서 다양한 면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 출발 지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인이 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고 종로에서 20년 정도 살거나 또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의 모습을 제 개인의 흘려져가는 기억이나 감상으로만 남기는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많은 분들이 종로에 애정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또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활동을 지켜보는 데 관심이 있는 시민분들이 많으셨고 또 그걸 계기로 기록 활동을 새로 시작하고 싶거나 또는 아카이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도시기록과 클럽 1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록을 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역 탐구와 수집, 기록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 20분을 대상으로 종로 5, 6가동의 숨겨진 매력을 찾고 기록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2개월 동안 매주 3시간씩 할애를 해야 하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자분들이 많이 모집이 되지 않을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정원을 초과해서 36분이나 신청을 해주셔서 또 피치 못하게 참여자를 선발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과 기록에 대해 탐구해보는 사전 공통활동 5회와 멘토별 그룹 매칭을 통해서 실습 워크숍 과정 5주를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대미를 장식할 도시기록가, 개인 기록가분들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업 경과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 2개월 동안 뜨겁게 종로를 기록해주신 종로 도시기록가 클럽 1기의 나만의 기록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별 기록가분들이 노션에 기록가 클럽 1기 아카이브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세요. 네,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을 된 단계는 아니고요. 오늘 12월까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노션 페이지는 이렇게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소정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기록 발표를 다 보시고 참신한 기록가 한 분을 투표로 선정해서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집중해서 봐주시고 또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기록가에게 나중에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투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몹시 부담감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미안이 되진 않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러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응원의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송대학님이 가나다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신민재 선생님 1조라고 오늘 급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1조야? 이렇게
네, 심희재 선생님과 함께 해주신 1기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가나다 소리를 했을 때 일본에 쓸 경우가 없는데 무한한 영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5분이 있고요. 고유원님, 김동환 기록관님, 오종민 기록관님, 최여울 기록관님, 하유정 기록관님 5분이고요. 저희가 5회차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이 종로 5, 6가가 그 기록이라 해도 좀 소외됐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 서울은 많은 시간의 표가 묻어있었던 것 같아요. 청계천이나 노력가동의 여러 표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종로 5, 6가가 상권으로서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어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상권도 그렇고 주거지도 그렇고 그동안의 지도들이나 항공사진들과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이 그룹 활동들을 통해서 5분의 그룹 활동을 통해서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는 그 주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정하지는 못했고 기록을 하는 과정 중에 서로 간에 조언들도 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5분의 기록가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읽을 거리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저희 그룹 활동의 기록을 해놨고요. 같이 이제 기록하면서 멘토님은 뭐 기록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종로 5, 6가동에서 이제 60년대, 70년대 건물들이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도끼다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에서 온 말이긴 하는데 원래 말은 이제 테라조죠. 테라조로 현관을 마감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베니스에 있는 궁전에 있는 테라조고 우리나라에 테라조가 들어오고 현대는 왜 덜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들을 가지고 저는 6개의 건물들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5분의 기록가분들이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신선한 주제들로 기록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혜원 기록관님부터 순서대로 여기 앞에 대기하시다가 바로 고혜원 역시나 가나다라서 네. 여기 조그맣게 모래시계가 있는데요. 여기 한 분 타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 떨어지면 알고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의 고혜원 기록가라고 하고요. 저는 저희가 1조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하게 된 줄 몰랐는데 일단 첫 시작이니만큼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탐방하던 첫날 종로를 이렇게 쭉 다 같이 걷던 와중에 길 한가운데 느닷없이 놓인 의자 한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길이라는 것은 보통 빠르게 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특히나 서울에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리게 되는데 잠시라도 멈췄다가 의자 가운데 앉았다가는 되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서울 길 위에 의자가 놓여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의자가 서울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길 위에 있는 의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을 시작으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의자가 많을 것 같은 종로 꽃시장에서 출발해서 충신시장으로 끝나는 거리를 구역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의자를 찾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지만 막상 탐방을 다녀보니 정말 수많은 길 위의 의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왜 그렇게 의자가 많았는가를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꽃시장의 상점들이 대체로 길 밖에 나 있고 제가 탐방을 다녔던 가을의 날씨가 길 위에 머무르기에 제격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탐방을 나갔을 때 줄자를 가져가서 길 위의 의자들의 높이를 한번 재보았습니다. 뭔가 흔히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의자들은 이제 편의점 의자처럼 일반적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의자가 많을 텐데 신기하게도 제가 조사를 했던 구역에는 상당수의 의자들이 굉장히 낮은 높이이더라고요. 한 30cm에서 40cm 언저리 정도의 의자. 근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왜 이런 의자들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의자의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의자 중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의자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꽃시장 막바지쯤에 있던 이 조그마한 의자는 일단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방석 부분이 굉장히 튼튼해서 찢어질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역시나 30cm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딱 지하철역 방향으로 나 있는 의자에 앉아봤을 때 이 꽃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신민재 멘토님도 직접 앉아서 의자를 경험해 보았던 그런 좋은 의자였습니다. 뭔가 이 의자들을 관찰을 했을 때 지나가는 행인도 그 길 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좀 아름다운 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자 랑데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뭔가 다양한 형태의 의자가 한 곳에 모여있는 광경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궁금했던 거는 각각 근처에 있는 상점 주인분들이 의자를 하나씩 가지고 모여서 뭔가 좀 수다를 떠는 타임을 가지는 곳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이것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무르는 의자를 주제로 기록을 하던 와중에 굉장히 특이한 의자들도 같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 우체통 앞에 이런 끌차와 사다리와 나무 의자가 함께 어우러진 약간 현대미술 같은 의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앉는 용도의 의자가 아닌 길거리 한복판에 오토바이 주차금지라고 적힌 안내판용으로 쓰이는 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의자 같은 케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동해야 하는 길 위에 머무르는 것과 곳이라는 주제로 길 위의 의자들을 수집을 해보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길 위의 의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이 재밌어서 의자를 모으는 인스타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생기신다면 다시 노션에 들어오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보람 기록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했던 그 기록의 주제는 바로 할아버지 옥상 정원이었는데요. 저희 그 기록가 클럽 이전에 있었던 그 곳이 이제 그 기록 딸렁에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그 김수인 성함 까먹었는데 교수님이셨나요? 네, 그분이 하셨던 게 이제 그런 옥상 정원에 대한 컬렉션들을 보면서
제가 딱 생각했던 주제랑 너무 같아서 반가웠고요. 제 주제의 시작은 이제 제가 본가가 부산인데요. 부산에 있던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제가 자랐는데 거기 옥상에 동원 할아버지께서 너무 정성스럽게 잘 가꿨었고 거기에 관련된 저의 이제 6년 시절의 추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건물이 없어지고 정원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소중했던 가족들의 공간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물론 없지만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기록물의 형태로 아카이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로 저희 이제 가족의 그런 유산으로 쌓아나가고 싶어서 저의 추억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 이제 김유재 멘토님께서 주신 템플릿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기록의 대상은 이제 농로 우리가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제 옥상 정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록들을 수집했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수집 기록의 내용과 그리고 함유기와 향기를 목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제가 이제 그런 옥상 정원뿐만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서 이건 제가 이탈리아에서 여행했을 때 찍었던 그냥 민가에 있는 공공 정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호기심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있던 이제 뭔가 계획되지 않았지만 너무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정원을 보게 되면서 아 이런 공간들이 우리 도심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데 그런 것들 떠올리게 되면서 종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 컨셉을 잡았었어요. 이건 이때 이제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아까 테라 쪽 하셨던 멘토님 아이디어에서 저도 베니스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베니스에 있는 광장을 잇는 방법을 이제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 광장들에 대해서 이제 수로를 연결해서 이동하는 방식들이나 다리를 건너서 이제 그런 광장 공간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이건 아마 향후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 5륙가에 있는 그런 스페셜한 할아버지 정원의 흔적이 있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어떤 연구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이미지나 포스터, 지도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행하면서 했던 그런 광장 형태인데 이거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 누가가 없다가도 영향을 부탁드려요. 너무 떨리네요. 그리고 기록의 배경과 대상을 카테고리를 이제 이렇게 크기로 나눠주는데 기록의 대상은 할아버지 옥상 정원의 풍경들을 플랫하고 그리고 옥상 정원의 수목들 그리고 수종들 그리고 또 할아버지 옥상 정원에 있었던 특별한 그런 컬렉션과 소품들 그리고 할아버지 옥상 정원의 저희 가족의 역할 그리고 동네에서의 역할 기능 쓰임에 대해서 기록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종로 5륙가 거리 정원의 풍경들 수집하고 거기 있는 수목들, 수종들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할아버지 옥상 정원에 있었던 것들, 요소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종로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 옥상 정원의 퍼즐 조각들을 수집하는 형태로 앞으로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종로 5륙가에 있는 거리의 특징들, 고유성, 차별성,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 옥상 정원 같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엄마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못 찾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사진이었고요. 보시게 되면 할아버지 이제 그런 옥상 정원에 있던 가을에 국화꽃이 너무 예쁘게 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아이들도 이런 어릴 때 옥상 정원 이거는 대구에 있는 옥상 정원의 이제 행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런 할아버지 옥상 정원에서 추억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로 5륙가에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기록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진행될 거니까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서 스케치들을 갖고 왔거든요. 프린트해서 나중에 끝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의 오정민 기록가라고 합니다.
네, 혹시 피크민 블룸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요새 제가 푹 빠져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에서 또 만든 증강현실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도가 펼쳐져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서 있는 화면이고 이걸 증강현실로 하면 이 게임 맵이 나와서 피크민이라고 하는 이 외계인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탐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도 모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한 소개 같은 거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혹시 와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하나씩 열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귀여운 피크민이라는 친구와 함께 탐험을 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가 엽서인데요. 이게 이제 피크민 친구들이 동네를 같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 재밌는 사진이 담겨있는 엽서를 저한테 가져다 줘요. 이게 이제 어떤 엽서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 종로에 서 있으면은 이 근처에 있는 그 스팟에 가서 얘네들이 이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종로에서 아카이빙을 하면서 종로구에도 이런 재밌는 엽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종로구 엽서 아카이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누가 찍은 건지 어떻게 해서 엽서가 된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게임사에 직접 제보해서 만들어진 엽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랜드마크 아카이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연지 효제동 일대에서 요 스팟에서 엽서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수집한 거를 몇 개를 설명을 대표적으로 드리자면은 이제 이 500년 수령 이상의 은행나무 엽서를 받았는데 이 엽서는 여기 삼양 건물 본사에 있는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기사도 있었는데 이제 이 삼양사의 은행나무를 이제 회사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의 임원급의 연봉을 주면서 이제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서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엽서를 제가 수집을 했는데 실제로 가니까 없어진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는 이 거대 키세스라는 엽서를 받았는데 이 근처를 가서 이 뒤에 보시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이건 있는데 이 키세스는 이미 철거됐더라고요. 그래서 로드뷰로 보니까 2023년까지는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엽서가 게임에서 재미 요소긴 하지만은 이제 모아놓고 보면은 일종의 기록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카이브 하면서 해봤습니다. 뭐 대단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 되실 때 와서 뭐 이런 거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더 보충해서 좋은 아카이브가 되도록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찾아라 종돌이 프로젝트를 맡은 최여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돌이를 주제로 지금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산에서 나고 자라서 종로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일산은 고양이라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로에 이런 귀여운 마스코트를 남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기록을 하던 도중에 이제 10월 28일에 종로구에서 이제 새로운 리브랜딩을 한다고 이제 밝히면서 종돌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냐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종로구청 CI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로구청 CI로서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다만 이제 종로구청의 SNS나 블로그 혹은 새로 만들어진 현수막이나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돌이가 남아있는 현황을 최대한 기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종돌이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종로구의 마스코트고요. 이 종돌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개발 당시의 다양한 종돌이의 유형 또한 기록해 보았는데요. 종돌이도 사실 우리가 몰랐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봉하는 종돌이, 인사하는 종돌이, 아기 종돌이, 노래하는 종돌이, 운동하는 종돌이 같은 경우 엄청 많고, 줄넘기 하는 종돌이도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회화 체육관 이렇게 돌 비석에 같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블로그상에서도 이제 종로구청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친구들을 변형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것 같은 종돌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호랑이의 해를 기념해서 호랑이 탈을 쓴 종돌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안전교육을 강조할 때 안전복을 입은 종돌이를 입는다든가 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종돌이를 굉장히 종로구청이 과거에 종돌이에 얼마나 진심이었던 분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종돌이 달력을 만들어서 종돌이 컬러링을 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노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컬러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돌이의 다양한 유형 외에도 실제로 종돌이가 어디에 출몰하고 있는지를 같이 조사해 보았는데요. 종돌이가 이제 만약에 배척당하게 된다면 새로운 브랜드가 발명이 돼서 배척당하게 된다면 이런 종돌이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종돌이들을 관찰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소와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특히 종돌이의 모습과 유형을 함께 기록을 해서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완성이 덜 된 상태인데 어떤 지도의 한꺼번에 종돌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걸 만들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돌아와 종돌이 요거에서 종돌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커뮤니티나 SNS에서 사람들이 기록한 모습을 남길까 합니다. 일단 저는 기록하는 과정에서 종돌이가 얼마나 우리 종로구 곳곳에 남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사실 이렇게나 많은 종돌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아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정 기록가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간판을 사진을 수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되게 재미있는 간판들, 예를 들어 해장국 파는 데는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멘트들이 저는 재미있게 느껴져서 그런 간판들을 보면 사진을 찍곤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좀 실습처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보고 나니까 멘토님이 그러면 그냥 재밌는 간판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뭐뭐뭐한 간판이라고 좀 추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종로 5가에서 가장 많은 이제 약국거리 간판을 기록하게 됐는데, 간판을 이제 기록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간판 미학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럼 추후에도 계속 간판을 모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재미, 의미는 약간 아름다운 미를 써서 그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간판을 계속 모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위에 살짝 딸려있는데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써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넣었고요. 종로 이제 5가 약국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종로 5가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약방이나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이제 보령 약국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약국거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한 거리에 한 40여 개, 30여 개 대형 약국이 밀집되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기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략 40곳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집한 건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수집하다 보니까 32곳의 간판을 이렇게 수집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간판을 보실 수 있는데, 약간 촬영 기종이라든지 설립일은 제가 사업자 등록 그걸 기준으로 보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등록이 되지 않은 데도 많고 안 나온 데도 많아서 포기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만의 평점을 매겨서
다니기도 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간판이 그러면 제일 예쁜 것 같냐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간판은 종로가 백화점 약국인데 여기에서 어떤 게 예쁘냐고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약을 제조하는 이 그림이 요즘 유행하는 그 레트로 디자인이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무수히 많은 약국 간판들 중에서는 이 디자인이 제일 예뻐서 이 점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판을 제가 수집해서 이 종로 5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간판도 함께 모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간판 제보하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파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연구자 이름으로 넣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간판 수집에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조의 발표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노션을 막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네, 너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2조는 저희 안근철 선생님 조입니다. 저희 조는 네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강은준 선생님이랑 구자원 선생님, 본인을 나타내는 그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요. 보내주셨고, 서희정 선생님은 또 직접 만드신 그 세련 버전, 서희정 안성현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두 분은 지금 강원중 선생님은 이제 종로구 문화예술센터도 하시고 지금 20여 년간 살고 계세요. 종로구에. 그리고 구자원 선생님은 이제 어린 시절 그 연번동 퀴즈입니다. 두 분 더 내밀하고 인생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텍스트를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희정 선생님, 아니죠, 안성희 선생님은 약간 연구자세요. 근데 이제 각자의 그 전공이 있어서 그 전공의 특징을 잘 반영된 콘텐츠가 시간이 담겨져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5회차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 나누고 뭐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서서히 이제 주제를 좁혀서 콘텐츠 작성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사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이런 거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는 이제 관찰을 하는데 주로 저희가 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이런 그 텍스트들을 이렇게 좀 직접 여러 가지 이 포스터나 낙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텍스트로 보면은 여기 동네가 좀 읽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동네를 좀 접하는 방식을 좀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작본인 주제에 뭐가 맞을까 하면서 좀 더 기록을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구역별로 좀 특징이 달라서 어느 구역을 좀 더 표정을 맞출지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를 잡고 4회차부터 시작했고 5회차에는 좀 더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생님별 개인적 특징이 있어서 그런 특징이 반영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런 저기 강영중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중입니다. 저는 종로 5류가 중에서도 특히 중심시장 뒤쪽하고 이화사거리 복개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들을 과거와 현재 또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쭉 실제 그 간판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합이라는 그런 간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합이라는 취미라는 이 간판 콘텐츠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기록 활동을 계속한다면 이런 주인들의 여러 가지 애환이랄까 뭐를 포인트로 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달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종로구 하면은 서울의 심장인데 조선시대의 문종가의 거리였고 아직도 이런 나무문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이색적이라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장 요즘 도장도 이제 우리 웹사이트 전자시대가 돼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또 어떻게 간판이 바뀔까. 그 다음에 이 전봇대에 있는 구인 광고 이런 게 지금은 이렇지만은 한 10년, 20년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변화될까 이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사거리에서 중부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거리에 보면은 이러한 즐비한 큰 간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좀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글이 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옛것 이런 간판이 새 것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잊지 못할 정서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지면은 이런 게 새삼 또 그리워지지 않을까 싶어 담아봤고요. 이게 다 이화사거리에서 복개거리에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을금고에 있는 이런 광고도 차후에 한 20년 후 이런 때는 이자가 얼마로 변할까 이런 것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미래의 보배인 어린이들 항상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항상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어린이 보호가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대리석, 석재와 자연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담장의 모습입니다. 자연석이 그대로 밑에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좀 뭐 단조롭긴 하지만 그래도 정겨운 그런 벽화입니다. 그대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 사진관도 요즘에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전에 종로 거리보다 그래서 동진 스튜디오 이런 사진관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효재초등학교 후문 이런 데서도 꿈, 기쁨, 세월호 이런 구호가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까? 그 다음에 이런 가발, 전에는 가발 가게도 많았는데 요즘은 가발 가게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따릉이, 지금은 활발하게 이게 따릉이가 우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그 다음에 이런 뭐 식당 간판인데 이게 이제 뭐 흑염소탕이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전에 뭐 여기 뭐 영양판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규제가 좀 있고 하니까 염소탕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금리빨 삽니다. 이런 게 종로 이런 우루과 메인 도로가에도 있다는 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의료기 가게인데 뭐 경희 서원이라는 이런 상점 그런 상호를 가지고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그 주인 우리 사장님들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로 이런 도로명 주소 이런 것도 뚜렷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한 30년 후에도 이럴까? 그 다음에 종로거리의 잡화상과 다양한 가격들 번화가 아주 중심거리인데도 이러한 가게들 잡화상 가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더블 식스 버그 이런 그 로고를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카페 디아모 이게 이제 사실 요즘 국제화 시대니까 뭐 상호도 이렇게 이거는 이태리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I love you라는 이런 상호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뭐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종로가 우리 심장부지만 약간 뒤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은 이러한 후미진 거리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토란밭도 있었습니다. 이 토란, 젊은이들은 이 토란도 잘 모르실 거예요. 도심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종로 꽃과 나무 시장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상어인데 이 전봇대 위에까지 이런 간판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심시장, 우리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곳은 사실 다 이게 바뀌고 있는데 중심시장의 이런 시장은 옛 모습 그대로고 어떤 리모델링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나중에는 아주 정겨워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간판들, 좋은 친구들 이런 우리말로 정이 있는 그런 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우리 목욕탕, 충신탕 목욕탕이라는 이런 건물도 종로 오르가 뒤쪽 이면도로에 들어오면 아직도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옛 목욕탕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취미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뭐 내 안에 이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다음에 취미사는 과연 어떤 취미를 또 개발을 하기도 하는지 여기도 다음 관심을 어떤 대상으로서 한번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 그런 심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것으로 종로 5룩과 이면 도로변의 그런 가게 상호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정이 크시고 오랫동안 사셨던 만큼 엄청 자세하게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10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래시계 이용하셔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연지동하고 연건동에 살았었는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서 살았던 동네에 대한 기록을 남겨봐야겠다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정확히 79년부터 1990년까지 연지동하고 연건동에 살았었는데요. 자주 이사가고는 자주 하지 않는데 가끔씩 가보면은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그대로인 모습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섞여 있는 거 보면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있었는데 이 연지동에 처음에 살던 동네인데 여기 원래는 한옥이었어요. 옛날 계량 한옥이라고 해가지고 아실 분만 아실 건데 지금은 다 계량 한옥들이 무슨 건물로 지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연지동에 있는 그 골목길인데 언덕길이에요. 예, 진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파라가지고 눈이 오면 미끄럼도 타고 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얄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진짜 오래된 건물이에요. 1980년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여기 4층에 웅변학원 있었는데 여기 웅변학원에 제가 다녔었어요. 근데 1979년인가 80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막 도로, 이 앞에 있는 도로를 막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저 끝이 언제쯤 끝이 날까 하고 봤던 기억나요. 왜 이렇게 보는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죠. 예, 그리고 이건 연동교회 건물이고요. 예, 이건 연동교회 이 바위인데 이것도 되게 오래된 겁니다. 원래 여기 있지 않았던 건데 원래 이 도로까지가 연동교회 땅이었어요. 근데 도로를 넓히면서 이 연동교회 땅이 도로가 된 거고 그러면 이 돌도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동교회 앞 사거리고 이쪽이 이게 초대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익대 대학로 캠퍼스인데 원래는 여기 디자인 표장센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성남으로 이사 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 홍익대 앞에 건너편에 있는 데인데 원래 여기 약국하고 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익대고 여기 진짜 굉장히 디자인 포장센터라고 하면 모르실 분은 많겠는데 옛날에 수출하는데 디자인이 중요시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디자인 학원 하는 데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디자인이 중요성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던 동네 입구고 지금 이런 게 되겠더라고요. 들어가다 보면은 예, 이거 있고 여기 원래 야채 가게 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큰 빌딩이 생겼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참 어릴 때는 굉장히 커 보였던 골목길인데 지금은 제가 커서 그런지 굉장히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 살던 집인데 지금은 여기도 원래 한옥이었는데 지금은 빌라로 바뀌었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예. 그리고 여기 무슨 신속통합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찬성파하고 반대파하고 서로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이 LH에 가는 건데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주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게 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서희정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뭘 먹고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그게 도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 건물도 보고 간판도 보고 길도 보고 많이 봤는데
있었는데 결국에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가게에 들어가서 짧게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 뻗치고 앉아서 계속 이쪽으로 물어보니까 피곤해하시면서 빨리 물어볼 걸 물어보고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여기는 소문자스라는 가게고 네, 보통 자주가게들이 이제 뭐 광장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이나 이쪽에 많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이화사거리 쪽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계시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경쟁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면 찾아오고 그리고 뭐 전국에서도 그렇게 알아서 잘 찾아온다고 광고 같은 게 따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워낙 이 자수가 많아가지고 눈에 띄었던 가게였고 안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 짧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강영준 선생님께서 찍어 보여주셨던 그 이화사거리 단층 길 건물도 쭉 있었잖아요. 그 길 중에 하나예요. 정말 딱 일기용으로 쓴 글이어서 지금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섬유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는 자수화동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 산업의 구조가 도시의 구조에 결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장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먹고 살려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취미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네 그랬습니다. 지금 요거는 급하게 발표용으로 지금 딱 집어넣은 사진들인데요. 여기 뒤쪽에 이제 섬유 고창골목이 이렇게 앞쪽에 쭉 있잖아요. 뒤로 들어가면 진짜 좁은 골목이 나와요. 너무 닫혀져 있고 계단도 막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이런 음식점들도 문을 다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도심평집이었는데 이렇게 끈 제조하는 가게들 이런 데 가면 이제 끈 소리 기계 계속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일하는 모습도 훔쳐볼 수 있고 재밌었습니다. 여기는 고창골목 앞쪽인데 더동상사는 되게 목공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가게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섬유 가게가 되게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되게 많은 곳인데 왜 이런 목공, 수공구 가게가 있는지 사장님 말씀이 예전에 50년 전에는 여기가 수공구 거리가 쭈루룩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섬유 쪽이 더 잘 되면서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근처에는 아직 그런 작은 공업사나 조그만 철물점들 아직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는 다시 이화사거리 앞에 대로변 그 뒤쪽입니다. 여기는 가정집이고 여기 사시는 분들 폐지를 주무시는 아주머니세요. 바로 그 앞이 공유장이거든요. 거기다가 납품하신다고. 되게 이 재봉틀 하시는 할아버지 계시는데 오래 일하신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해보려고 좀 기다렸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인터뷰 못했고 여기는 이제 종로 상가역이었나? 오가역 그 바로 앞에 리어카 두 개가 똑같이 식도 두 개를 팔아요. 근데 인간답게 살아라, 조심하라, 갑자기 살지 말라 이게 너무 웃겨서 사진을 찍었고 이거 할 가격 물어봤더니 8,000원이라고 빨리 하나 사가라고 그렇게 강매를 하는 걸 저놓고 불안했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인. 네, 저는 특이한 사물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 사실 뭔가 하면서 약간 이 공대만의 어떤 거를 찾아볼까 남겨볼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평소에 찍던 거를 찍고 그리고 모아놓은 것이 평소에도 뭔가 꽂히는 장면들이 있으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나를 멈추게 하는 분들이라고 그럴듯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아까 최율 선생님이었나요? 네, 종돌이 사자를 하셨는데 종돌이 귀여워서 한번 대표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사소하고 쓸데없고 예쁘다 아니 재밌다 웃기다 아니면 저건 뭐지? 하는 것들 모아줍니다. 이제 노트북으로 보실 때 전체 톡을 8개 단축키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50여 장 정도 사진이 있어서 빨리빨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곧 없어질 것 같은 건물들도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노출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민재 멘토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세모난 집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이건 둘 다 벽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여기만 노란색으로 칠해놨지? 물음표가 드는 것도 있었고 왜 깨져 있지? 맨홀이 왜 여기 있지? 이 문 열면 뭐가 있는 거지? 되게 오래된 타일이다. 여기는 되게 세련된 조명방인데 여기는 오래된 근본 전통이 있어 보이는 그런 조명가게라 싶었고 도로명 주소가 창문에 붙어있네 싶었고 여기도 이제 지금 이 시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 어중간한 중간 상태. 여기도 또 세모난 건물이 있었고 되게 이것도 오래되어 보이는 그런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콘포즈 커피를 보는데 이렇게 화장실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신기했고 이렇게 단독 건물 안에 콘포즈만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뭔가 개인적으로 웃겼던 거는 이 건물 맞은편 쪽에 이제 건물 소방관리자에 붙어있는데 거기 관리자 이름이 김태형이라고 이제 그 컴포즈 광고 모델 하고 있는 이제 연예인이 분명히 있어서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거는 편의점인데 뭔가 낯설다. 편의점이 창문이 이렇게 있는 게 있었나? 편의점을 내가 봐왔던 편의점은 다 통창이었네 하고서 여기 옛날에 뭐였을까? 그리고 옛날 원래 편의점을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이렇게가 건물이었고 그리고 저도 간판을 이렇게 몰았었습니다. 재밌었던 간판은 먹거리 골목이 있었는데 되게 글씨가 뭔가 매력이 있고 그림도 되게 뭔가 신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좋았고요. 여기도 특이했습니다. 유선 자동차 공업사. 되게 다른 가게인 것 같은데 한 가게의 간판인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판 연구에 한번 제보를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 둘 다 속하지 않는 것들도 이렇게 주르륵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낙서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자매공주도 있고 그리고 화물용 이런 오토바이들도 되게 많은 분야였어요. 그리고 종로구에만 있는 이 북극곰에 그려진 쓰레기 봉투도 귀엽다 싶어가지고 찍었습니다. 감나무집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 하신 거 보니까 내가 좀 깊이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저는 되게 짤막짤막하게 재밌다 착각 하고 나왔는데 약간 종돌이만 하거나 아니면 간판만 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잡고 쭈루룩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뭔가 나는 그냥 너무 내
내 감정과 감각에만 집중해서 너무 얄팍하게만 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어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3조 유행 선생님하고 참여자분들 진선님, 성한님, 성원님, 조영장 선생님, 그리고 최윤양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발표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혜인이고요. 저는 서울의 다양한 도시의 장소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도로 기록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고 있는 본업은 디자이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는 5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총 5번의 워크숍 기간 동안에 저희가 첫 번째 사진을 많이 담아놓지는 못했는데 첫 번째 저희가 만날 때는 어쨌든 정말 다른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모르는 5명이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냥 질문들을 좀 적어서 그 답을 나누면서 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또 평소에 종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나의 경험이나 뭐 기억이 있는지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미리 약간 준비해본 지역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이번 어떤 기록의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해볼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기존의 다양한 그 주제나 방식의 기록물 자료들을 좀 공유해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1회차에 가졌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종로 5, 6가 지역을 함께 좀 둘러보면서 1회차 때 그 나누었던 키워드들을 좀 바탕으로 특별히 좀 더 개인의 관심사를 위주로 현장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개인별로 답사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나누는 과정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3, 4, 5회차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 5회차 외에도 개별적으로 이제 각자 진행하셨던 현장 답사 이야기들이나 그 기록의 주제나 방향이 어떻게 잡혀나가는지들을 이제 좀 지속적으로 계속 공유하면서 조금 그 내용들을 더 좁혀나가고 마지막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그 기록 주제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내용을 보여줄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5회차를 가졌습니다. 평소에 저 스스로도 기록을 하는 거가 어떤 뭐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주목하기도 한다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작은 부분을 기록하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여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이 기록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좋고 관심이 있고 즐거운 것이 가장 바탕이 돼야 저는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그 쌓여진 것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 되게 큰 힘이고 이렇게 좀 가치가 있는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분이 모두 되게 흥미로운 개인의 관심사의 주제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5분이 이제 각자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 박성원 기록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이 발표 자리에 참여를 못하셨어요. 네, 기록하실 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그냥 짧게만 한번 소개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 멤버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원 기록가님은 하루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종로 5, 6가 중에서도 특정 골목의 1일 활동을 좀 시뮬레이션해서 물류랑 어떤 차량 이동, 현황 같은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충신동의 봉제공장이나 창고가 많이 있는 골목들 중에서도 물류 활동이 좀 활발한 구역, 이 율곡로 22 나기를 선택하셔서 거기를 이제 하루 동안에 약간 3개의 타임으로 나누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그 일지를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수치로 약간
어떤 형태들의 이제 운반하는 것들이 나왔는지 그런 걸 도표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 지역 골목에서 아침, 점심, 저녁의 이동량이나 그런 정도 같은 것도 좀 수치를 기록을 해주셨고요. 사진 이미지로 좀 다양한 형태들, 자전거라던가 혹은 개조해서 새로운 형태의 운반수단을 사용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기록을 남겨주셨고, 실제로 어쩌다 보니 가장 추우신 날에 그 밖에서 계속 그 기록을 하시느라 사트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통계도 내시고, 네, 좀 재미난 관점에서 또 기록을 담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나중에 조금 더 노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선님 기록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선 기록가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하기 전부터도 도시에 워낙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종로에서 제가 뭘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저도 간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간판 중에서도 종로라는 그 지명이 들어간 종로에서 종로찾기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종로가 들어간 간판을 찾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니면서 수집한 그 간판들의 리스트와 그리고 집원 주소, 집원은 이제 종로 5가와 호재동 이런 식으로 이런 주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도 함께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판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간판만 분리하기 위해서 각도가 제각각인 거를 좀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해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워낙 다 제각각이고 제가 이제 왜곡을 하면은 그게 조금 더 많이 어색해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사진 속에서 제가 집중했던 거에만 이렇게 컬러로 띠용하고 보이는 것처럼, 네, 그런 저의 시선을 표현하고자 간판 그 종로가 있는 이 간판만 남기고 흑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 5가 6가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업종이 약국이나 의료기 관련 그런 간판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쭉 저는 이제 약간 아카이빙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종로 신사랑 종로 광장 정형외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컬러로 남기고 흑백으로 처리를 했고요. 아까 여기 하유정 기록가님도 업약국 보셨었는데 저도 이제 종로 업약국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봤고요. 확실히 약국이 정말 많은데 그 앞에 정말 종로라는 그런 그 지역의 자부심을 많이 드러내는 약국 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저도 백화점 약국이 정말 거대하기도 하고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약국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는 일단 정말 지역색이, 그러니까 약국 골목이라는 그런 지역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태와 업종이 정말 많았는데 이거를 하면서는 다른 종로의 또 다른 동네에서는 어떤 종로 그 지명을 가진 간판들이 많을까?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종로 5가 6가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나 정도만 보인다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종로를 찾아서 헤맸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한의원하고 LG 포차, 종로 LG 포차와 종로 슈퍼가 같이 있는 이런 모습들도 제가 생각지 못하게 종로가 여러 가지 그 업종과 업태가 모여있는 그런 간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렇게, 네, 저는 종로를 모았고, 이런 프로젝트는 진짜 그 5가, 6가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고, 글자만 또 따로 모아서 작업을 또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승호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종로 오를까라는 주제로 한번 종로 오를까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영상으로 기록해 보려고 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 주목해 본 건 이유는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광장시장이나 닭한마리 골목에 외국인이 많이 찾는다는 건 알지만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6개 있지만 조사 과정만 가장 힘을 줬고 나머지는 부족합니다. 일단 장소 선정은 사실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저는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결과 친구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검색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중국은 샤오홍슈, 대만은 구글, 야후, 일본은 코네스트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거기서 종로 오를까를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봤더니 사실 결국엔 광장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대로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쪽만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했던 건 일본은 닭한마리 골목이 인기가 높은 것 같아가지고 광장시장과 닭한마리 골목 이 라인을 중심으로 또 영상이라는 거를 제가 계속 정체성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기록해 보려고 했어요. 레퍼런스로는 종로 5가 다큐멘터리 3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재민이 작가의 오병세 씨를 찾아서 를 삼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기록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캠코더랑 제가 미러리스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 원칙으로서는 30초 고정 촬영으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자신도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걸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찍을 때 캠코더 들고 안 하는 척 하려고 핸드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찍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선구이집 가서 밥도 먹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이랬고 총 한 4번 정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쳐다보거든요. 이분도 너무 의식해가지고 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고 그래도 계속 들고 했는데 사실 오늘도 좀 했는데 어디가 종료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라가지고 작업할 수가 없어서 추후에 이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통해서는 파편적인 소스들을 수집했고 이 소스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광장시장은 진짜 파도를 타야 되거든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곳을 못 찾고 계속 구석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힘들었고 두 번째 꽈배기는 줄이 너무 긴데 우리 동네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왜 줄 서서 먹는가 이런 의문은 물론 여행객들이니까 알려준 데 가는 거니까 이해하지만 그리고 서울에 온 외국인은 광장시장은 누구나 오지 않을까 이런 걸 느꼈고요. 닭한마리 골목에서는 여기서 생선구이 2번 먹었고 닭한마리 1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닭한마리 골목은 일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안과 밖에는 일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는 계속 가져가는데 아메리카노 2,000원인 카페에서 동네를 점점 알아가는 제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록가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 주민입니다.
기록에 관한 몇 가지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기록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발표보니까 정말 너무 애들 쓰셨고 정성을 다한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제 과제를 처음 받는 순간 막연하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기록할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록이라면은 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원고지 한 50장여 정도 쓰는 그런 것만 했었는데 사진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는 아직 아주 막연했었는데 막상 이제 나와 보니까 역시 종로 거리가 매우 복잡하고 선생님들도 아마 간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더라고요. 저 역시도 간판을 찍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간판이 아니라 주소지와 함께 간판을 찍어서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런 간판들이 변화했을까? 그 사업이라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많고 또 부침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변화 과정을 한번 계속 지켜보고 싶어서 간판을 많이 찍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이 사진의 특징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판들을 한 화면에 담아서 주소와 함께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이라면 이제 주소가 꼭 있는 사진이다. 그리고 한 화면에 많은 간판들이 들어있다. 무자비하게. 아마 이 간판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참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길게 하셨는데 저는 아주 인심을 쓰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기록가입니다. 저는 지도에서 시작해서 지도로 끝날 예정입니다. 혹시 길을 잃거든 지도라고 입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종로구 지도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여성의 옆모습. 이게 이 머리를 제가 그린 게 아니라 한창동이 실제로 행정구역상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발견, 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너는 여행자냐? 신청 방법에 보시면은 기록인으로서의 여행자, 그리고 익숙한 것들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 근데 이게 제 말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위에 가시면 박완성 선생님께서 멋진 말씀하셨습니다. 헌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데는 여행이 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자가 돼서 같은 곳을 가보려면 이게 다르게 느껴진다.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했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태화동을 자주 갈 일이 있어서 밤 답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밤에만 이렇게 밤에는 뭐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낮에 한번 갔을 때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저는 밤이 익숙해서 주로 밤 위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쭉 그냥 텍스트로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저희 화면에서는 보이고 있는데 지켜나갔습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어디서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나요? 예. 제가 오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 연결도 있고요. 링크 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핸드폰으로 보고 발표를 하고 계시니까 아쉽습니다. 제가 사진 편집에 정말 공을 많이 드는 시간을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듣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럼 제 다음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막간을 이동해서 여기 제가 그 기록 어벤져스 분들과 함께한 2개월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폰으로 보실 때 그 작은 거를 보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게 다르다. 조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기록 과정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아주 겸손하게 작게 그 지도와 밑에가 이제 그림책을 캡처한 건데요. 저는 지도를 보고 떠오른 인상을 바탕으로 사실의 상상을 가미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라는 게 저의 소개입니다. 그러면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룰리, 알레한드로, 라온, 그리고 그 기록하는 저 합쳐서 이 4명 모두가 저입니다. 즉 외국인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 저의 분신이고요. 선정 인물은 딴 게 없고 제가 그 주에 그 나라의 작품을 번역했고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율리는 헝가리 출신이고요. 실제로 제가 종로 5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때 이런 가게에 마감한 모습을 보고 포대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란히 자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죠. 그런 사진들을 모아봤고요. 지금도 살짝 불안해지십니다. 누르시면 안 돼요. 저 마우스를 대신 해드리는 거 어떡해요? 전부 안 보이네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 얘기를 하자면요. 이 다음 친구는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을 가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그 키워드를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꿈이라든가 가치가 이게 지도 없이 찾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일종의 상상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분의 이야기는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옛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그 당시에 뭐 숫자가 없기도 했지만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사람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종로의 모습이 그 여자가 여기 위에가 여기 애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호대기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 가게를 마감했을 때 호대기의 느낌을 받았던 것이 결국 이 지도에 그려졌는데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보면은 지도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시선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분입니다. 이경민 선생님과 네 분의 기록가분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조 멘토이자 저도 현재 서울 기록을 하고 있는 기록가입니다. 이름은 이경민이고요. 저희 조도 이제
5회차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1회차, 2회차 때는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기록 대상들을 탐구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이제 어떤 지역들을 저희가 물론 오류가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하긴 했지만 그 지역도 좀 넓은 편이어서 어디를 기록할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정했었는데요. 좀 특이하게도 저희 조 4분 같은 경우에는 충신동 일대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 충신동을 기준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각자가 이제 충신동을 기준으로 해서 관심 있는 기록의 대상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각자가 기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각자가 기록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되는가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보고 또 종로만의 어떤 기록 분류 카테고리를 이제 뽑아보는 과정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5개의 그 카테고리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 식물, 길, 생활 흔적, 충신시장 이렇게 해서 그 4명의 멘티분들이 보는 종로의 기록 분류 카테고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션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례나 이제 과정을 공유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해볼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눴었는데요. 그 4분의 그 멘티분들의 기록 주제를 이렇게 한번 뽑아보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시선들이 이제 뭐뭐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된 그 키워드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표지판 따라서 원단 따라서 단면 따라서 이렇게 3분이 좀 라임을 좀 맞춰서 기록을 하게 됐고 오늘 수민님 같은 경우에는 못 오셨는데 익명의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서 이제 기록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유는 못하지만 추후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민주님이 기록하신 표지판 따라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민주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걷기라는 행위에서부터 이제 종로를 관찰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첫날에 그 학예사분과 같이 걸었던 걸 이제 기록을 해보면서 제가 이 공간을 단 한 번도 발걸음을 해보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모임을 하기 전 혹은 모임을 할 때 아니면 모임이 끝난 후에 제가 이제 탐방했던 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재밌었던 코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요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코스로 한 40분 정도 코스를 돌았고 저는 이 카테고리 분류를 제가 이제 걷기를 했을 때 발견한 것들과 그 중에서도 제가 원하는 수집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걷기 기록을 하면서 어떤 코스를 따라갔을 때 재밌었는지 그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표지판을 따라가보자 라고 하는 컨셉으로서 이렇게 김마리아길의 표지판을 따라가 보니 보호수 표지판이 있고 또 표지판이 있어서 따라가 보니 이런 식으로 보호수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기도 하였고요. 혹은 제가 일반 그 지역 주민이 표시한 이제 집 주차장 화살 표지를 따라가서 주차장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찾아가다가 돌아서 막다른 길을 맞추셨고 그러다 다시 이 주차장 표식을 발견했고 결국에는 실제 주차장 위치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3번째 이 동선 같은 경우는 이 동대문 종합시장 앞골목은 정말 많이들 가셨는데 이 옆골목은 뭐가 갈까라고 이제 시작해서 대학청 상가부터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청 건물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입구서부터 2층 그다음에 3층 이 건물의 구조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 실제적으로 건물 안에서 이미 그 생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 화장한 소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거는 이 건물의 층수의 표시는 없었는데 4층만 층수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또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을 발견하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대학청 코스를 한번 가보았고요. 그리고 그날 또 두 번째 발견입니다. 작은 골목이지만 큰 길에 표지판이 있어서 표지판을 따라갔는데요. 거기서 발견된 이 계단의 표식도 2023년에 새로 된 계단이었고, 이 골목도 막다른 것 같았지만 굉장히 이어지는 곳. 그 다음에 이 QR이 궁금해서 찍어봤는데, 이 QR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이나 아니면은 112 이제 신고할 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QR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따라가 보면서 이 골목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 같은 경우는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먹자 골목이고, 요 길은 이제 실제 생업이 이루어지는 이 교차점인데, 거기에 놓여진 이 테이블은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교차점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찍었고, 여기서 발견된 표식 중 하나가 이제 이런 가위들이 다 외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업들이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화살표를 따라서 가보니 이제 마지막 골목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코스들을 탐방해 가면서 했는데,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수집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나무를 조금 수집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나무와 독립운동가 나무, 그다음에 이건 실제 공생하는 이제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되어지는 나무, 그려진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요소들도 좀 정리를 해서 저는 종로를 수집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자마자 약간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저는 원래는 이제 단추의 이동 경로를 이제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인터뷰를 이제 한 가게랑 깊이 있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저희 팀 활동하면서 이제 원래는 동대문 부자재 시장을 하기로 했지만 충신시장도 뭔가 기록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충신시장으로 바꿔서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저희 팀 활동할 때 약간 마인드 매핑으로 했는데, 제가 관찰한 것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밑에는 이제 제가 그 약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관찰한 날마다 이렇게 일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약을 하려고 제가 표로 가져왔는데, 이제 이게 시간대별로 특징이 다르고 인터뷰 대상도 이제 날마다 달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한 내용은, 이게 저도 처음에는 여기 충신시장 일대가 원단 창고가 많을 줄 몰랐는데, 이제 저희 팀원분이 먼저 그 답사를 해보면서 알려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단 창고뿐만 아니라 원단 창고랑 관련된 업종들도 있어서 그런 데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뷰가 뭔가 이렇게 깊게 한 게 아니고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서 뭐 엄청 내용이 깊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10월 18일에 이제 팀 모임을 첫 번째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효대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지금 오피스텔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되게 기이한 느낌으로 이렇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차장 사장님이 계시고 그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이 리트리버를 입양을 보내시려고 지금 처음 봤을 때 8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마리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저의 약간 키 인포먼트였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제 여기 여기 토백이시기도 하고, 여기 충신시장 변천사 얘기했을 때 이제 중국 원단이 들어오면서 자기 무덤을 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이렇게 원단 관련해서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약간 자기 무덤을 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원단 창고에 있는 사장님들 인터뷰했을 때는 진짜 표정이 약간 실시간으로 안 좋아져서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인터뷰 대상 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 주차장 사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통적인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신기하게도 같은 공제업이지만 뭐 단추나 이제 재단하는 그런 곳들은 중국 원단의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았던 반면에 원단 창고들은 그런 타격이 굉장히 큰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단뿐만 아니고 이제 원단을 운반하는 거에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 동선 같은 것들을 좀 그리려고 했는데 배달원분들이 주로 이제 택배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뭔가 깊게 인터뷰는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날 거를 이제 사례로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게 굉장히 이감이 떨어지지만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제가 다녔던 코스를 이렇게 약간 노란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일지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오전 아침 시간대에 갔어요. 그 원단 창고가 주로 7시 반부터 직원분들이 출근을 하신다고 해서 좀 아침 풍경이 궁금해가지고 갔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은 아직은 없고 이제 이렇게 원단들이 놓여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염색집 이런 부자재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염색집들도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 수레가 저희가 그 팀답 전체 답사 다닐 때 봤던 그 수레인데 이 수레를 끄는 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분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지도로 그 계속 주의 깊게 안 봐가지고 중간에 놓치긴 했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좀 표시를 해서 1번, 2번 이렇게 발견된 데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근데 이제 몰랐었는데 이 원단이 이제 5배송된 거를 다시 다른 데로 옮기시려고 이렇게 내부에서 그 움직이셨더라고요. 근데 이 원단 하나가 거의 40kg라서 이거를 막 한 20개 실으면서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이제 그 창고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70대 넘으시면은 일하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진담이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이 무게감이 굉장히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강하다리 경작국이라고 여기가 약간 이 길에 그 사랑방 같은 곳이라서 여기 의도치 않게 이제 사장님이랑 합석을 해서 뭔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 꽃시장 근처가 이제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경도 이제 오랫동안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도 이제 식당업을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 원단의 그 경기 어려움에 대해서 되게 뭔가 약간 강 건너서 부부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예전에 그 낙산 아파트, 시민 아파트 있을 때랑 여기 봉제 공장 많았을 때는 되게 활발했는데 이제 점점 사람이 줄어서 유령도시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충신탕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날별로 약간 일지처럼 써가지고 혹시 더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표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의 이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게 이제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로 그려내는 작업을 하는데 충신시장을 그려야겠다, 충신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려야겠다고 낸 생각은 충신시장을 다녀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나 혹은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를 직장으로 삼는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충신시장을 선택했었는데 그 중에서
충신시장의 사람을 그려가면서 충신시장에서 재밌는 건축물들을 몇 개 골라서 이거를 그 과정을 그려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충신시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일면들을 그리고 그 중에 있는 건축물들을 22기 18일 하나 그렸는데 이 건물에 이제 이제 근생인데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인데 옥탑층에 이제 좀 재밌는 주거 건물이 있는 건물이라서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22기 6은 이 건물은 충신시장 내부에 있는 것 중에서 좀 굉장히 최신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이는데 이 건물은 좀 특이한 게 메스가 한 3개 정도 있는 건물인데 뒤에 가보면은 이제 5개 계단으로 다 하나로 모이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제일 재밌는 점은 여기 이제 이 경사 지붕 쪽에 새들이 항상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재밌어서 한번 그려봤고요. 이거는 뭔가 제 느낌상 너무 충신시장 내부에서 좋은 느낌을 주는 2층에는 이제 외부 복도가 있고 외부 복도 위에 화분들이 다 모여 죽발로 다 이렇게 내려다 있는 그런 건물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서 표지에 있는 건물이랑 똑같이 그려봤고 이 건물은 가장 오래된 건물처럼 보여서 한번 그려서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충신시장 전체를 이제 반으로 잘라서 재밌는 걸 한번 보는 느낌으로 그려봤고요. 그래서 다 그리고 나니까 옆에 있는 옆골목도 또 보여지는 건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려봤는데 이 건물이 처음 이제 맞닥뜨릴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은 창문이 조금 특이하게 전진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블록 자체에 그러니까 좀 나와 있는 창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이렇게 팔각형으로 나와 있는 이제 계단실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 재밌어서 한번 그려봤고 그리고 그 옆 건물을 가니까 좀 성 같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쌍둥이처럼 생긴 건물 3개가 있었는데 3개가 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너무 비슷한 것이 또 재밌어서 한번 그려봤고 이거는 충신탑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마치 두 건물이 하나 이제 같은 곳에 얹혀져 있는 느낌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그려봤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번 그려봤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가까이 가보면 때 한 점 없고 너무 깔끔한 느낌의 마감이 너무 이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좀 그림이 많이 깨져가지고 이거는 여기 사실 이 집과 관련된 옆동이랑 뒷동이 있는 충신 노인정 그 건물이 있는 뒤편인데 이 건물도 사실 메스감이 1, 2, 3층이 다 다른 건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 느낌 자체를 이 넝쿨이 다 덮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좋은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하다가 실패한 작업인데 그 충신시장 전체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을 좀 가분수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악몽이 시달렸어요. 마지막 성과 발표 때 아무도 잠수 타고 다들 아무도 안 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막판 스포츠 네. 왜 정리를 안 하실까 했는데 어느 순간 다 완성이 돼서 또 마무리해 나가시겠지만 또 이렇게 멋있게 발표까지 해주셔서 너무 그 용기 있는
활동들, 막 문을 두드리고 낯선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고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쉬운데 또 막 사람들한테 휩쓸리면서 또 영상도 찍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압박감을 견디면서 또 마무리까지 다 해주셔서 그 용기와 끈기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